자, 저번 시간에 지수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원래 그걸 다 하려고 했다가 좀 아무래도 오늘 하는 거를 약간의 좀 심화 개념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좀 끊었어요. 그래서 노트 정리를 뭐 다 했을 거라고 믿고 나머지는 어떻게 순서 왔느냐? 그래 이따가 좀 보자. 자, 수업 쉬는 시간 끝나고.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거 마무리하고 양은 저번만큼 많지는 않은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냐? 앞에서 했던 내용을 또 이제 좀 언급을 할 거야. 저번에 개념 설명하면서 수학 상하에서 공부했던 얘기 계속 질문했었지. 오늘도 좀 질문을 몇 가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해보자. 이차함수 우리가 수학 상에서 했을 때요. 우리 이따가 문제 풀 때 또 얘기할 건데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차함수가 이제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두 개가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에도 최대 최소라는 걸 2차함수 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아래로 블록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고 위로 블록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다 라는 걸 했었는데 수학상에서의 2차함수는 차이점이 뭐가 있었냐면 범위의 제한이 있었지. 자, 이렇게 방에서 축이 있었을 때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x는 1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자, 간단하게만 얘기 한번 해보자. 미래 좀 까먹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 자, x는 1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지.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될 때랑 포함되지 않을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범위가 x가 0일 때부터 x가 4까지일 때에서 봤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봐 라고 했으면 그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이때는 범위 안에 포함됐죠. 꼭지점이 포함됐죠. 그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원래부터도 최소값이었는데 범위가 있다고 해서 안 바뀌었었어.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에는 범위 없을 시절이라서 아래로 블록 기준으로는 최대값이 없었지. 왜? 계속 그래프가 무한대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최대값을 정의할 수 없었는데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었을 때는 그래프가 여기서 탁 멈추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여기에 있는 이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었어요. 좀 빨리 찾는 건 어떻게 했었냐? 축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죠. 기억해야 된다. 그냥 내신용이야 먼저. 근데 축이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을 때는 뭐 이런 식인 거죠. 여기가 2고 여기가 4일 때 그때는 꼭지점은 관심이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서만 아래에 있는 점 위에 있는 점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최소값 최대값이었단 말이에요. 자, 기억해요? 자오지가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비슷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야, 지수함수 저번에 그림 한번 그려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프 분석했을 때 이쪽에 내가 막 되게 많은 걸 썼잖아. 근데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요 그림 갖고 한번 얘기해볼까? 증가함수였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 형태였었고 점근선이 x는 0이라는, 자 y는 0이라는 점근선이 존재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 뭐 치역이 뭐고 정의역이 뭐고 이런 얘기했었죠. 근데 언급하지 않은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최대값이 뭐다, 최소값이 뭐다에 대한 내가 언급을 했어요? 안 했단 말이야. 안 했어. 그 말은 범위에 제한이 안 걸려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의역은 전체수였다. 기억나니? 근데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이차함수랑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다고. 그래서 범위에 제한을 걸었을 때의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냥 단순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특징 분석했을 때 최대값, 최소값 언급을 안 했어 내가. 없으니까 안 한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최대값, 최소값이 만들어지냐면 방금 내가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찾겠다라는 거야. 자, 범위의 제한을 걸어보겠다라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형태로 한번 얘기해보자. 처음에 우리가 y는 2의 x승에 대한 기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죠. 그 모양에 대한 걸 한번 얘기해볼 건데 얘 원칙은 이따가 내가 문제풀이 할 때 강조할 건데 이거 대충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왜? 귀찮거든 문제풀이 하는 게. 근데 제대로 해놓고 넘어가. 알았죠? 자, 이따가 내가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A가 양수일 때, 미안 1보다 클 때, 이 형태에서 1보다 크면은 어떤 그래프의 형태였냐면 증가함수 형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됐었어요. 자, 그때 x의 범위가 자, 예를 들어서 x 1번부터 x 2번까지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 있었다 라고 치면은 그때 x가 이 사이에 이제 낑겨 있는 거지.
자, 그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제일 밑에 있는 점의 y값, 제일 위에 있는 점의 y값이 각각 최대값과 뭐가 돼? 최소값이 된단 말이야. 자, 알겠죠? 너무 당연한 거야. 범위에 제한이 걸리면 그래프가 여기 막 이 부분만 살려서 써먹겠다라는 뜻이잖아. 알겠죠? 이차 함수랑 뉘앙스가 많이 비슷합니다. 자, 따라서 굳이 정리를 하면은 여기에서의 함수값의 범위는 자, 요 내가 최소값이라고 쓰긴 했지만 뭐 대입한 거예요? 이 함수에다가 x1번 대입한 거죠. 그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x2번보다는 얘가 x2번 대입한 거지. 그거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별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사실. 자, 그 다음에 a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일 때는 감소함수 형태였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아요. 감소함수 형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었고 마찬가지로 x1번하고 x2번 범위에서만 한번 따져볼래? 라고 했으면 자, 살아남는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것이면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반대가 된다는 건 눈에 보이죠? 제일 밑에 있는 점이 이번엔 x2번 대입한 거고 제일 위에 있는 점이 x1번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 녀석이 최대값이고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되지. 자, 그럼 함수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자, f x2번이 최소값이고 거꾸로 f x1번이 최대값이다라는 걸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렵지 않고요. 그럼 문제 풀이 할 때 내가 좀 주의를 줄 건데 잘 봐라. 이게 작년에 내가 애들이 이렇게 풀어서 혼냈는데 니네 그러지 마라. 알겠죠? 공부는 대충 하면 안 돼. 알았지? 봐봐. y는 3의 1 마이너스 x라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범위 제한이 걸려있으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찾아봐요. 최대값하고 최소값 찾아봐. 자, 이걸 이미 학습을 했어요. 계산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2차 함수보다 더 심플하다? 왜 그런지 알겠니? 2차 함수는 내가 아까 그림을 그려줬던 게 제한된 범위 내에 꼭지점이 포함될 때 포함되지 않을 때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됐었잖아. 맞죠? 근데 얘는 꼭지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얘랑 공통점이 뭐니? x의 범위의 양 끝에 있는 x값을 다 대입해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죠. 얘보다 더 심플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게 이거야. 풀어보니까 느낀 거지. 아, 이거는 굳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잘 들어.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의역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2를 대입하면 그 둘 중에 큰 애 또는 작은 애가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작은 애를 최소값, 큰 애를 최대값이라고 계산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왔어. 내가 그렇게 시킨 적도 없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답은 맞겠죠, 당연히. 원래는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이 그림을 왜 그려줬겠어요? 그래프 그리는 게 필요하니까 그려준 거야. 얘는 쉬우니까 안 그려도 돼, 사실. 그런데 원칙은 그래프 그려서 분석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얘들아 이거 알려줬어. 지수함수 그래프의 형태가 총 이렇게 네 가지 형태라고 내가 이거 그렸던 거 기억나요? 그 모양이 총 네 가지 형태인데 이 네 가지를 좀 빠르게 그리는 방법 내가 편법도 알려줬지. 알려준 이유가 사실은 이런 거 풀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좀 식이 복잡해지면은 물론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을 안 그리는 버릇이 너무 들려있잖아. 그럼 걔네들은 나중에 먼 나중에 얘기지. 고2, 고3 됐을 때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못하는 거지. 왜? 평소에 안 그려봤으니까. 이런 거를 맞추겠지만 나중에 난이도 있는 문제. 결국에 니네는 이거 왜 배워?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수능 보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럼 수능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알겠죠? 수능 문제는 이렇게 단순히 대입해서 계산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거의 없어. 어려운 문제는 다 그림이야. 그림 그려서 짧게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짧게 푼다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논리 과정이 다 함축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니네 머릿속에. 근데 이런 기초적인 그래프 그리는 과정마저 생략이 돼 있으면 개고생하지 나중에. 알겠죠?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똑바로 공부합시다. 그냥 대입해서 하면 되지 말고 간단하게 그림이라도 좀 그려보자. 자, 그럼 내가 그때 주의 줬던 게 뭐예요? 그래프의 모양을 판단하려면 지수에 있는 x 앞에 개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했어? 1이 돼야 된다 했었지? 자, 따라서 이거를 1로 바꿔. 자, 저번에 했던 거랑 좀 유사해.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x 앞에 개수가 이제 1이 됐잖아. 그러면 얘는 3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괄호 구조다 보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저번에 했던 거야. 평행이도 그림 그릴 때도. 됐어요? 자, 근데 내가 알려준 편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얘는 기본 형태예요. 왜 그러냐면 x 앞에 부호도 양수고, 자 괄호친 거 밑 앞에 있는 부호도 양수다. 그럼 정확하게 무슨 모양이냐면 요거죠. 요거죠. 그럼 뭐밖에 없어? 이 그림의 형태 또는 이 그림의 형태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밑을 형태고 얘는 영하고 1 사이죠. 영하고 1 사이니까 무슨 함수야? 감수함수 형태 이런 식의 그림이 돼야 된다. 알겠어요? 이걸 안 그린단 말이야. 귀찮다. 이거 변형하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 알겠습니까?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9까지라는 걸 탁 표시하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그래프만 살리면 뭐를 알 수 있어? 아,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고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네라는 걸 그림 그려서 판단해요. 니네는 반드시 이 과정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된다. 사람은 악마의 유혹에 빠져. 이거 귀찮아 사실. 이 문제 풀 때 굳이 이거 그릴 필요 있어요? 니네한테는 없죠. 근데 넘게를 봤을 때 반드시 그려야 돼. 절대로 귀찮아하지 마. 알겠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고생한다.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고생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대입하면 다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9 나오냐?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니까 그냥 3분의 1 나오지. 자, 알겠지? 다음. 조금 귀찮은 거. 이거보다는. 자, 뭐 그닥 귀찮은 건 아닌데. 자, 얘 범위가 이렇게 제한이 걸렸대. 자, 범위는 그냥 똑같이 만들었어. 자, 그럼 얘도 똑같은 거야. 제한된 범위에 걸려있지. 최대값, 최소값이든지 하겠는데 마이너스 1하고 2를 대입해보면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무조건 나와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림 좀 그려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지수 앞에, x 앞에 개수를 1로 맞춰주래. 근데 근본적인 문제, x가 따로 놀고 있잖아. 그럼 뭐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사실 이거 지수법칙 쓰면 2의 x분의 1 아니냐. 맞죠?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할 수 있어? 일단 2의 x승 분의 3의 x승 이렇게 되니까 지수가 같네요. 그러면 2분의 3의 x승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지.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지수 x 앞에 개수가 1이 탁 돼버렸죠. 그럼 모양 판단할 수 있는데 얘도 사실 심플하다고. 그냥 y는 ax의 형태이면서 밑의 범위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구조잖아. 자, 그래서 그리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이 정도는 표시하라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표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살려서 그리면 될 것이고, 자, 최대값은 어디서 생겨요? 2 대입해서 생기고 마이너스 1에서 내가 최소값이 되겠네. 자, 뭐 대입이 하면 되니까 계산해 줄게요. 자, 요거 대입하면 3분의 1이고 요거 대입하면 4분의 9다. 자, 최대값 최소값 틀어주지. 알겠지? 제발 부탁이니까 강조한다. 그림 그려라. 꼭 그려라. 알겠나? 자,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간단하게 나오면 사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주변에 혹시 자기 친척이나 주변 지인, 형, 누나들, 뭐 오빠들 중에서 혹시 지금 현재 고2인 사람 혹시 있니? 아, 너? 아, 고3생이는 없니? 없구나. 요즘 고2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왜 그런지 아냐? 미친 지금 고2가 문이과 통합 첫 해인 애들이거든. 첫 시험 본 거야. 개정된 거. 수원. 니네가 지금 하는 게 이게 중간고사 시험 보면서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 니네들 시험 봤으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너무 어려워. 근데 내가 시험지를 한번 봤다? 내가 뭐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자주 보진 않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쫄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사실 시험 난이도. 무슨 얘기냐면 개정되기 전, 다시 말하면 문이과 통합전의 난이도랑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어요.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 그냥 비슷해.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계속 어려웠고 쉬운 학교는 쉬웠고 그런 느낌인데 애들이 나온 결과를 바라보니까 성적이 생각보다 되게 안 나왔어.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문이과 통합이다 보니까 그냥 2학년 때도 그냥 같이 공부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과 쪽 진로 지망해가지고 시험 공부하는 애들은 좀 쉽게 봤고 문과 쪽 진로로 했던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본 거야.
원래 옛날 같으면은 2학년 때부터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지만 이과 쪽 시험 보는 애보다 문과 쪽 시험 보는 애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4대1 수준이야. 되게 높아. 이과가 압도적으로 적어. 그러다 보니까 그 소수 애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지금 나름 잘 받고 압도적으로 문과 쪽 지망했던 애들이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이 어떻게 된 거야?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근데 니네 일이 될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좀 다다음 해다 보니까 뭐 아직 좀 시간의 여유가 있긴 하지만 걔네들이 그걸 몰랐겠냐고 사실. 나름 학원도 다녔을 것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언급을 하지 않았겠냐? 그럼 어떻게 보면 알고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런 걸 딱 지금 알려줬잖아. 그럼 니네들이 느껴야 되는 건 정말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야 돼. 적어도 수학은. 알겠어? 니네 개인 상담하면서 내가 몇 명은 얘기했어. 중학교 때 공부하던 것만큼 고등학교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100% 망합니다. 알겠어요? 지금보다 최소 2배는 더 해야 돼. 학원이야 고등부 올라가면 수업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이 늘어요. 근데 그걸로 퉁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니네가 개인적으로 숙제하고 나서 뭔가 개인적으로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사실 방학 때 시킨 게 그런 거라고. 문제집 좀 풀어서 내. 안 냈지. 지금이야 괜찮아. 중학생이니까. 근데 내년부터 되면은 니네 이제 후들후들해. 알겠죠? 좀 걱정돼 버려서 사실.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개념부터 쓰는 것도 좀 내라고 한 거야. 이따가 다 뭐 이제 소민이가 아직 안 하는데 다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 그런 걸 시킨 이유가 사실 있어요. 이유가 있다면 다 필요한 과정이야. 알겠니? 자, 이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들어.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좀 쉽게 나오는 학교는 방금같이 나오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아이고,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무슨 형태냐면 약간 골 때려. 처음이라서 A에 아까 내가 여기 X라고 썼지. 근데 X가 아니라 지수 부분에 또 다른 함수가 또 들어가 있어. 이런 형태도 있다. 자, 물론 얘도 빛의 범위가 양수이면서 1이 되면 안 돼요. 보통 시험 문제가 평이 좀 중간 이상으로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기본 개념은 똑같다. 자, 아까도 내가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1보다 클 때랑 0하고 1 사이 두 개 나눴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원래 내가 손바닥으로 가린 부분이 x가 있던 자리죠. 그럼 그 x가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지. 근데 그 정의역자에 누가 들어갔어? 또 다른 웬 함수식이 들어가고요. 이게 무슨 형태니? 어떤 함수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갔잖아. 합성함수죠. 이런 거를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아까 그래프로 판단했다. 얘 증가함수 형태였어. 기본적으로. 근데 x자리에 fx가 들어갔어. 그 말은 아까 우리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면 x1번하고 x2번 대입했을 때 x1번 대입한 게 최소값이고 x2번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죠. 그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x자리에 fx가 들어갔으니까 작은 x값 대입한 게 최소값이잖아. 제일 큰 x값 대입한 게 최대값이잖아. 그럼 그 자리에 뭐만 집어넣냐면 x자리에다가 fx만 집어넣으면 끝이야. 자, fx가 최소면 a의 fx도 똑같이 최소야. 암기할 필요는 없어. 뭐가 중요해? 그래프가 중요해. 자, 그 다음에 fx가 최대면 자, 마치 이 녀석이 누구예요? 2분. x 중에 잘 크네요. fx가 최대면 a의 fx도 똑같이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수함수 형태일 때는 반대라는 거 아까 우리 이해했죠. 자, 그럼 반대로 쓰는 것이야. 국어사는 외우듯이 외우는 내용이 아니다. 자, fx가 각각 최대랑 최소랑 최대일 때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a의 fx는 반대로 최대가 되고요. 자, 이때는 a의 fx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돼. 자, 감수함수 기준. 자, 그럼 봐라. 이것보다는 이제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이거 합성함수 형태라고 그랬지? 합성함수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다. 잘 들어라.
자, x의 범위가 자 이렇게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대. 근데 뭐를 물어봤냐면 y는 2의 지수 부분의 x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자 어떻게 된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웬 이상한 식이 들어갔어요. 자, 이 녀석에 마찬가지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물어봤다. 자, 분석해보자. 야, 일단 형태를 분석해보면 얘는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지수함수라고 불러도 되죠. 문제는 지수 파트에 2차식의 형태가 들어가는 걸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적이 없지. 그럼 이거 그래프 그려 못 그려? 못 그려요. 못 그려요.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야. 나중에 미분작품 공부하시면 그때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식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 수준으로 해결을 당연히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합성함수 개념으로 반드시 풀어라 라고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야. 이 형태가 사실 뭐다? 합성함수의 형태라. 자, 그럼 분석하자. 니네 합성함수 되게 오랜만에 하잖아. 좀 괴로웠어요. 방학 때 했던 거라. 잘 들으세요. 얘를 이렇게 할 거다. 전체 함수 이름을 hx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x가 주인이었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거야. y는 2의 x승이라는 이 녀석을 지수함수인데 이 녀석을 fx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지수 파트에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1을 이거 2차 함수죠? 그럼 얘를 g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그럼 분석해보자. 어디 자리에 들어갔어? fx의 정의역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gx가 포함됐지. 그럼 합성함수 구조상 어떻게 되는 거니? f의 x 자리에 g가 들어간 거니까 얘는 정확하게 f 합성 gx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합성함수였다 했던 거야. 기억나냐? 물론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꿨어요? f 괄호 열고 gx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우리 겨울방학 때 굉장히 많은 걸 했어 사실. 한 단원을 한 과정을 다 끝냈단 말이야. 여기서 많은 걸 했어. 우리 연장 수업까지 하면서 고생했잖아. 이런 거 할 때마다 기억을 잘 해야 돼. 자, 꼭 이해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합성함수로 얘기했냐? 이거를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요. 알겠어요? 아까랑 좀 다르지? 아까는 애들이 그래프를 쉬운 건데 그릴 수 있는 건데 귀찮으니까 안 그리는 거였고 얘는 못 그려 아직 2차식이라서 지수 그릴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합성함수로 분석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생각 합성함수 때 제일 많이 표현했던 거 이거 기억나냐? 잘 들어라. 색깔 분필 써가지고 많이 했던 거 기억나냐? 먼저 나오는 함수에 정의역과 치역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 함수에 자 정의역과 치역이 있어요. 얘가 F고 얘가 G야. 그러면 F 합성 자 F 합성 G 그림 어떻게 그렸어? 어떻게 그렸어? 제일 처음에 나오는 F의 정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었고 나중에 나오는 함수의 치역이 전체 합성함수의 치역이었단 말이야. 제일 많이 떠들었던 게 이거죠. 먼저 나오는 함수의 녹색 치역이 나중에 나오는 함수 G의 정의역과 같다. 많이 했었지. 이 그림 여러 번 그렸었잖아. 자, 그 얘기를 또 할 거야. 봐라. 그냥 설명을 위한 거였고 지금 이렇게 안 한다. 자, 먼저 나오는 함수가 누구예요? gx죠. gx에다가 f에다가 g를 대입했으니까 g가 먼저 온 거야 이번에는. 자, 그럼 gx에 뭐를 찾아? 치역을 찾아. 왜? 얘의 치역이 얘의 정의역이 된다고. 나중에 나오는 함수. 자, 근데 이건 2차 함수니까 쉽잖아. 잘 들어라. 근데 범위에 제한이 있다고. 잠깐만. 범위에 제한. 범위에 제한이 있네요. 자, 얘 축의 방정식 뭡니까? x는 0이죠. 자, 그러면 2차 함수 형태니까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약간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된다 되네.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은 자 그래프부터 살려볼까? 그래프는 이렇게 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맞니? 그 다음에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2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2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0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5냐? 그럼 결론! 이 녀석의 치역이 뭐예요? 써줄까? 치역이 뭐예요? 1에서부터 5까지입니다. 그럼
이게 누구의 정의역이 된다? 나중에 나온 함수의, 다시 말하면 나중에 나온 함수 이 x의 정의역이 된다. 알겠어요? 정의역 x라고 썼어 그냥. 그러면 요거는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알겠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려. 여기다 그릴게. 자, 얘가 G고 얘가 F야.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잖아. 자, 그래서 1부터 5까지라면 1부터 5까지라면 그래서 1 대입한 게 최소값, 5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된다. 알겠어요? 최소값 2고 최대값은 32가 된다. 자,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왜 이렇게 했는지 다시 한번 이해하시오.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합성함수 개념으로 접근해서 푼 거다. 현재까지 우리의 테크닉은 이거밖에 없어.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하시면 좀 다르게 풀겠죠. 근데 그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프가 되게 이상하게 그리죠. 자, 됐어요? 그래서 이해가 이해해야 되는 건 합성함수 개념을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내가 아까 고2 얘기를 왜 했냐면 선생님이 나름 그래도 다소인에서 오래 있었잖아. 선생님 옛날 제자가 고2가 됐어. 벌써 고3도 있어. 고2 제자한테 연락이 온 거야. 시험을 너무 망쳤다고. 가끔 나한테 모르는 거 질문하는 애들이 있거든. 내가 맨날 그랬거든. 걔네는 지금 다소인 안 다녀? 고등부 올라가서 1학년 하다가 끊었대. 중간에 시험 성적이 안 나와서 끊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얘들아, 니네 나랑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나랑 이별을 해도 영원한 제자다. 공부하다가 모르겠으면 선생님 연락처 절대로 안 바꾸니까. 선생님 핸드폰 번호 고등학교 때 핸드폰 번호였거든.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지금까지. 웃기지? 연락해라. 모르는 거 언제든지 알려줄게. 그럼 그 애들이 시험 대비 때마다 나한테 그 질문을 많이 해. 그 애도 물어봤어. 걔네 원래 고2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까지 들어가요. 우리 아직 공부 안 한 거. 삼각함수가 되게 어렵거든. 그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건 잘 안 물어봐. 시험 공부하면 그냥 할만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삼각함수 해도 모르겠다는 거야. 과외를 해주러 잠깐 가야 되나. 그러자니 내가 시간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니네들한테 질문 받으면 막 이렇게 펜으로 써서 보내주잖아. 그런 식으로 보내서 알려도 되잖아. 근데 이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이제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너만 못 봤냐 했더니 반애들 다 못 봤다. 그 학교가 공부를 좀 안 하는 학교거든. 프라이버시상 얘기는 안 할게. 안 알리는 학교인데. 그래서 다른 학교 애들한테 내가 좀 물어봤더니 비슷하더라고. 성적이 되게 안 나왔더라고. 평소보다. 이게 남들 같지가 않은 거야. 닉네임이 될 수 있다고. 알겠어요? 물론 걔네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그런데도 성적이 전체적으로 떨어진 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니까. 반대로 얘기하잖아. 확실히 착 준비하면은 니네가 다른 애들보다 돋보일 수 있는 거야. 어차피 공부라는 게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는 아직 3학년이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유부리라는 게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고.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습관적인 거 지켜. 알겠죠? 지키면 최소한 후회는 안 한다. 알겠니? 자, 하자. 그럼 얘도 합성함수로 분석합니다. 자, hx라고 써볼게요. 그럼 얘는 밑이 a고, 잠깐만, 제가 조건을, 아이고, 이거랑 썼다. a가 1보다 크답니다. 자, 요것도 안 썼다. 이 녀석의 최소값을 줬어요. 최소값이 25래요. a 찾아봐. 이게 약간 다르지 형태가? 근데 푸는 건 똑같습니다. 합성함수를 분석할 건데, 자, 밑이 a이기 때문에 어떤 fx를 밑이 a고 지수 파트에다가 x 쓴 거, 이거를 fx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는 지수 부분에 맨 2차식이 들어갔지? 그럼 이 녀석을 gx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fx의 정의역 자리에다가 누가 들어갔어? gx식의 통째로 들어갔지. 그럼 합성이 누가 된 거야? 먼저 나온 함수가 g고 나중에 나온 함수가 fg. 따라서 얘는 f 합성 gx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했으니까 패턴은 똑같죠? 먼저 나온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나온 함수의 정의역과 같다. 자, 따라서 얘도 치역을 찾아. 근데 2차 함수잖아. 아래로 물르긴 해. gx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범위가 애초부터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죠. 맞죠? 자, 이거 찾아보면은 꼭지점의 y좌표가 얘가, 자, 써줄게. 요 점이 마이너스 2,2가 나와.
그러면 치역이 뭐가 돼?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 되는 거지. 맞아요? 최대값은 있어? 없어. 얘는 아까 범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최대값이 존재했지만 얘는 없죠. 얘는 없죠. 자, 그럼 이게 곧 뭐가 된다? 나중에 나오는 함수 f 입장에서의 치역이 아니야 정의역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밑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증가함수잖아. 그려 fx를. 자, 여기다 넣을게. 증가함수잖아. f. 근데 이 녀석의 정의역이 뭐가 됐어요?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쯤 2라고 하면 살아남는 그래프는 요만큼만 살려서 그리면 되겠죠. 그럼 얘도 최대값은 없는 거다. 대신에 뭐는 있다? 최소값은 존재하지.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래요? 25가 주어졌대. 됐니? 그럼 어디다가 대입해? F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25는 밑이 A이고 지수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얼마? 5라고参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하나만 더 해보자. 니네가 이게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더군다나 합성함수를 지금 오랜만에 하잖아. 그러니까 좀 난해하게 들 수 있지만 냉정한 현실을 얘기하면 저건 평이한 내신 문제야. 어려운 거 절대로 아니다. 알겠죠? 공부 안 하는 일도 저건 푼다 나중 가면은. 알았지? 자, 그러니까 연습하면서 자기 걸로 꼭 만드십시오. 어려운 거 오늘 처음 선행하는 내가 뭐 되게 심화를 하겠냐? 안 하지. 가끔 몇 개 하는 거지. 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겠어요.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자, 식이 이번엔 이렇게 써있다. 자, 이 녀석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찾아봐. 자, 근데 좀 다르지, 아까랑은. 왜? 일단 합이 좀 많잖아. 곱하기 구조면 어떻게든 뭐 지수곱지 써서 정리라도 해보겠는데 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근데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이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느낀 게 있어. 니네 수학상에서 2차 함수 했을 때 이런 거 혹시 기억나요? 이런 거 기억나냐? 뭐 하고 싶냐? 공통부분이 있죠. 지원하고 싶지. 했던 거 기억나요? 복잡한식 계산했을 때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는 공통부분이 보이면 치환이란 말이야. 뭐 이건 내가 좀 풀겠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얘는 공통부분이 없는데요? 가 아니라 지드법칙을 쓰면은 얘가 2의 x의 제곱이고 좀 중간에 불필요한 계산은 내가 그냥 팍 한다. 이거 못하면 사실 안 되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2의 x승 바로 바꿀 수 있지. 이건 중2 수준의 지수법칙이잖아. 됐어요? 그랬더니 2의 x승이 2의 x승이 똑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뭐를 할 거다? 2의 x승을 치환할 거야. 자, 그래서 2의 x승을 t로 치환해보자. 자, 그 생각. 이것도 2차 함수 때 이미 경험했던 거다. 아까 내가 썼던 식 있잖아. 아이고, 괜히 졌다. 막 만들어 볼게. 치환한다 했지. 누구? 이 녀석. 그럼 생각. t로 치환했어요. 처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치환을 했어. 그럼 전체식이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가 되잖아. 그럼 t에 관한 뭐가 돼? 2차 함수 형태가 됐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t는 뭐다? 방금 말한 t에 관한 2차 함수의 정의역이지. 근데 그 정의역에 해당하는 식이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 녀석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 형태다 보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의 단위가 얼마죠? 1,0인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t값 입장에서 봤을 때 정의역 아니야 치역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왜? 최소값이 여기니까. 그러면 그 t를 갖고 있는 이 녀석이 정의역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된다. 물론 수학상에서 정의역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그냥 x라고 하면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니네가 주목해야 되는 건 치환했을 때 범위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제한이 걸렸잖아. t값이. 자,
근데 얘도 생각해야지. 근데 잘 들어.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t라는 녀석의 2차 지수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위치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죠. 그럼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라고 제한이 걸려 있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다? 0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2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 0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4죠. 결론 뭐예요? t는 치역이 뭐야?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치역이 되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치환한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냐? 그러면 t 문자가 이 식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되는 거다. 그 정의역이 1부터 4라면서 나중에 나오는 수. 자, 따라서 이 녀석은 t의 범위가 1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하는 제한된 범위를 갖게 된다. 근데 이건 2차 함수니까 풀 수 있지. 자, 축이 뭐냐? 2인가? 그쵸? 근데 제한된 범위가 1부터 4니까 자, 라인만 그려볼까요? 1은 여기쯤 있을 것이고 4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겠네. 자, 살아남는 그래프는 요만큼이니까 최대값, 최소값 나오죠. 최소값은 꼭 시점의 좌표가 y좌표가 최소값이고 자, 4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자, 할 수 있겠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고 3 나오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 3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얘도 fx, gx 이름 내가 안 붙이긴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fx고 얘가 gx면은 t자리, 다시 말하면 정의역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fx, gx라고 했죠? gx라고 한 녀석이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f에다가 g를 합성한 얘도 합성하면서 식만 안 썼단 말이지. 알겠죠? 자, 그거까지 꼭 기억하자. 결론은 이거죠? 합성하면서 풀어야 된다. 시험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 앞에 거는 안 나왔잖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자, 됐죠? 마지막 거를 좀 할 건데, 자, 이거는 원래 작년에는 안 했어. 근데 니네는 좀 하려고 하는 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우리 책이 주규제가 어렵잖아요. 거기에도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 좀 다 지우고 가자. 자, 제목은 함수와 함수의 연산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워. 자, 뭐 연산이라고 했지만 심화 버전이에요. 자, 보자. 처음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잘 들어야 돼. 일단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아까 그 교재 때문에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선행도 나가고 복습도 하면서 좀 수학에 대한 학력 수준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가면 느껴. 공부를 많이 한 학생, 니네 선배들, 플러스 수학자들, 학교 선생님들, 수능을 내는 평가원 출제위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지수함수지? 지수함수는 사실 되게 재미없는 함수야. 왜 그러냐면 내가 그때 지수함수의 특징을 이쪽에다가 막 써드리긴 했지만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써가지고 내용이 좀 많은 거였던 것들 뿐이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특징적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수학상 마지막 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그 수학과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기 전에 내가 함수의 특징 분석하는 여러 가지 틀을 얘기를 몇 가지를 해줬단 말이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증가, 감소, 또 뭐 있어? 뭐 점대칭, 선대칭, 또 뭐 있었어? 우함수, 기함수, 기억나냐? 우함수, 기함수? 그래서 열 몇 개를 내가 알려줬단 말이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니네들이 많이 써먹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상에서도 얘기했고 하에서도 2번 얘기했어요. 오늘 또 얘기할 거야. 알겠어? 그런 특징들이 좀 많이 들어있을수록 재미있는 함수고 니네들한테는 어려운 함수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많이 했을 때 이 단어는 쉬운 함수야. 다시 특징이 많이 오고 특징 1해봤자 굳이 꼽으면 증가함수는 내가 써드리긴 했지만 대부분의 함수가 증가함수의 성질은 있어요. 그럼 재미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도 얘기했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도 대부분의 함수가 갖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돼. 2차 함수도 갖고 있잖아. 그럼 재미없는 거야. 2차 함수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알겠어요? 자, 그럼 그거 제외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점근선이 있었죠? 점근선은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점근선은 모든 함수가 갖고 있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재미있는 거 꼽아봐 하면 점분선 정도? 또 정점도 있었구나. 그래. 정점까지 한 2배 정도밖에 없어. 그럼 재미없는 거야. 사실 특징이 몇 개 없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특징이 들어가게끔 식을 좀 복잡하게 변형해서 나와. 그거를 좀 이제 분석을 해드릴게. 자, 요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잘 봐라. 자, 요런 거 있어요. y는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선생님, 지수함수인가요? 문자가 미지수가 저 지수 쪽에 있으니까 지수함수라고 불러도 되지. 근데 요것만 있는 건 그릴 줄 알죠. 요것만 있는 것도 그릴 줄 알죠. 근데 두 개가 더하기가 되어 있는 건 우리 해본 적이 없어. 그쵸?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재 수준에서 그리는 게 당연히 불가능한데 얘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 그리는 게 가능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연산이라고 했잖아. 연산은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더하기 빼기 개념을 써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 자, 근데 처음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다. 뭐하라? 좀 분석을 해보자. 얘를 y는 2의 x승이라는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그리고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한번 좌표평면에다가 그려볼게.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된다. 저거 두 개는 따로 그릴 수 있잖아. 보세요. 2의 x승은 그냥 증가함수 형태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지 않냐? 그렇지?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은 감수함수 형태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지 않냐? 그렇지? 자, 그렸어.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 노란색과 파란색이 더하기 구조잖아. 그럼 직접 더하는 거야. 자, 더하는데 잘 들어. 이런 거 우리 그려본 적이 없잖아. 그럼 지식이 전무해. 새로운 함수야. 그래프의 특징을 판단하고 싶어. 그러면 모르는 함수의 첫 시작은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점 찍어서 그리는 거야. 그럼 점을 몇 개만 찍어볼게. 그럼 봐라. 정점이 0,1이라는 거 우리 저번에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볼게. 0 집어넣으면 0이 1이고 여기도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되냐면 2가 돼. 전체를 내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알겠니? 자, 그럼 1 더하기 1이니까 2니까 여기쯤 찍혀. 빨간색 전체 그래프가 찍혀. 근데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이것만 계산했을 때 1이었고 이것만 계산했을 때 1이었죠. 그래서 그림에다가 굳이 표현을 하면은 1이라는 값이 x가 0일 때에는 노란색 그래프에서 1의 값이 이 정도의 길이고 파란색 그래프에서 1을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도 그때 함수값이 이 파란색 길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노란색에다 파란색을 더한 구조니까 유치하게 이렇게 표현할게. 노란색 막대기 위에다가 파란색 막대기를 더해. 오케이? 그럼 파란색 막대기가 노란색 위에 바로 이렇게 한 칸만큼 올라오니까 정확하게 2라는 점이 찍히죠. 알겠니? 이제 단순히 더하겠다는 거야. 연산. 알겠냐? 그럼 요 논리를 좀 쓰게 되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내가 여기 0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 데나 다 돼. 요 라인에서 한번 얘기해볼까? 잘 들어라.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란색 그래프에다가 특정 x값을 대입하면 그때 함수값이 뭐가 되느냐? 요 노란색 길이만큼이 함수값이 되지.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에 대입하면 이 파란색 길이만큼이 함수값이 되지. 그러면 노란색에다 파란색 더하는 거라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노란색 위에다가 이 파란색의 길이만 그대로 올려서 그리면 거기에 찍히는 최종점이 빨간색 전체 그래프가 지나가는 점이야. 이해할 수 있겠냐?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에다가 이쯤에다가 한번 해보자. 그럼 노란색에다가 대입하면은 요만큼의 함수값을 갖고 파란색에 대입하면 요만큼의 함수값을 갖겠죠. 그러면 노란색에다가 파란색을 더하니까 잘 들어라. 요 노란색 막대기 위에다가 요 파란색 막대기를 얹히면 되는 거잖아.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파란색 더하기 노란색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엔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 위에다가 노란색 똑같은 길이만큼을 올려버리겠다. 그럼 그때 찍히는 점이 어디다? 요만큼이 점이 찍혀요. 자, 이런 식으로 점을 막 찍어봤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와야죠. 자, 이게 전체 빨간색이에요. 자, 그림 그렸는데 내가 뭐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야, 이거 내가 왜 한다고 했어? 재미있는 함수를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했지? 수학자들 입장에서 니네들한테는 어려운 거라고 했지? 그러면 분석할 줄 아는 힘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분석해보자. 빨간색에 주목해보세요. 제 형태가 무슨 형태일까?
왠지 얘가 꼭지점 같고 2차 함수에 아래로 블록스럽게 그린 것 같아 보여. 그럼 얘가 대칭축 같아. 그럼 생각. y축이 대칭축인 그래프의 형태를 무슨 함수라고 불렀냐면 잘 들어라 졸지 말고 y축이 대칭축인 그래프의 형태를 우함수라고 불렀다. y축 대칭인 함수들을 몽땅 다 우함수라고 불렀다. 오케이? 그럼 얘는 우함수인가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진짜 우함수인지는 알 수 없잖아.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 우함수를 판단하는 식의 형태가 의미가 뭐였어? 뭐였어? 기억 안 나니 이거만? fx는 그렇죠 f-x지. 기억해야 돼. 이건 수능 개념이라니까 얘들아. 계속 나와 매해 나와. 알겠니? 문제 풀 때 물론 이렇게 이쁘게 주진 않아요. 좀 다르게 주긴 하는데 어쨌든 해석해야 돼. 니네한테 뭐 수능 문제 풀라는 거 아니지. 일단은 이거를 완벽하게 해놔요.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않겠다.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그래. 자 그럼 다음 관계를 만족하면 이 녀석은 우함수야. 빨간색 전체. 그러면 직접 확인해볼래? 나 안 어려워. fx 계산해볼게. 이걸 전체를 fx라고 할게. 자 fx는 그냥 그 지 자신이니까 그냥 써. 그냥 f-x만 계산하자. f-x를 계산하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잖아. x에다가 마이너스 x. 그럼 그 밑에 b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가 되지? 그럼 순서 바꾸면 저거랑 어때? 똑같죠. 결론. 이 녀석은 fx 자기 자신과 같아. 무슨 함수야? 우함수의 표현을 만들겠죠. 그래서 기분 탓이 아니라 우함수. 이런 거를 딱 보고 판단해야 돼. 나중에 당장은 아니지. 알겠죠? 일단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꼭 공부해라. 집에서 노트 필기하면서. 알겠냐? 자, 그 저 녀석은 우함수라는 걸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우함수를 했으면 기함수도 나타날 텐데 기함수가 나타나는 거 내가 뭐 답을 이미 알려줬구나. 기함수가 나타나는 그래프 특징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려운 거야 얘들아. 보세요. y는 저기 더하기지 빼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 빼기로만 바꿨다. 그랬더니 또 모양이 확 바뀌어. 그냥 똑같이 해볼게. 연산이잖아 제목이. 그럼 더하기 빼기 할 거야. 그럼 얘를 노란색이라고 하고 자 얘를 파란색이라고 하고 해서 마찬가지로 더하기 빼기 보죠. 자 그렸어요. 그럼 이번엔 순서를 바꾸면 된다. 아까는 더하기 위주다 보니까 바꿔서 더한다고 답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는 좀 조심해야 돼. 잘 봐.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뺀 거다. 그럼 생각.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1이죠.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럼 1 빼기 1이니까 답이 얼마야? 빵이죠. 그럼 따라서 얘는 정확하게 어디 지나냐면 0,0을 지나. 전체 빨간색을 그릴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쟤처럼 막대기로 한번 표현해볼게. 잘 봐라. 노란색에서 파란색 빼는 거라든지. 자 현재 라인에서 노란색 함수값은 요만큼이야. 맞죠? 파란색은 요만큼. 그럼 어디에서 어디 빼?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뺀 거라고. 자 그럼 누가 더 커요? 노란색이 더 크니까 답은 양수가 나오네. 그럼 요만큼을 노란색에서 뺀 거니까 이 파란색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 그러면 노란색에서 파란색 뺀 거니까 살아남는 지점이 이 빨간색의 길이만큼 남는다는 거 이해됐니? 그래서 빨간색이 지나는 점이 여기쯤 지난다고 표현할 수 있어. 알겠어요? 자 반대쪽도 하나만 해보자. 원래는 좀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해보자.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까? 여기쯤에서 한번 계산해보자. 자 그럼 노란색은 요만큼이네. 파란색은 요만큼이네. 자 근데 순서가 바뀌었다. 노란색에서 파란색 빼는 거다. 그러면 일단 파란색이 더 크니까 음수죠. 음수. 이해됐니?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그냥 만약에 얘가 1이고 얘가 4라고 쳐봐. 그럼 1 빼기 4니까 답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림에다 표현을 할 거면. 자 살아남는 게 잘 들어라. 원래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1이라고 하고 4라고 했잖아.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인데 그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게 원래 절대값으로 따지면 이 빨간색의 길이만큼이 살아남았는데 답이 음수잖아. 음수.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표현한 건 양수란 말이야. x축 위에니까 양수잖아.
그 빨간색의 길이만큼 아래에다가 이어서 붙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때 함수값이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점을 딱 찍어봤더니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빨간 선 노란색하고 붙진 않습니다. 그냥 점점점 근접할 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만나지 않아. 노란색하고 만나진 않아. 왜 그러겠냐? 여기에 있는 파란색만큼을 위에다가 다 덧대서 붙였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노란색, 파란색은 X축하고 만나요? 안 만나죠? 그 말은 여기가 점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미세하게나마 함수값이 존재하지. 그만큼 위에다가 덧대서 붙였으니까 노란색하고 빨간색은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죠. 이해됐니?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려봤더니 기함수 스타일이 됐어. 자, 그럼 분석하자. 자, 기함수는 무슨 대칭이었냐면 원점 대칭 그래프였어요. 식이 뭐였어? 기함수는 식이 뭐였어? 저거랑 좀 달랐잖아. 석현아 대답 좀 해라. 꼼뻑꼼뻑 가만히 있지만 말고. 까먹었어요? 뭐였어요? 마이너스. 틀려도 되니까 대답해봐. 어디부터 구하는 기함수를 뜻하는 식이 뭐냐? 우함수가 저 주황색이잖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한 동시에 는 기함수를 뜻하는 식을 물어봤다는 거야. 이거였잖아. 되겠니? 에휴, 자, 하자. 그래. 그러면 원점 지났다고 무조건 기함수는 아니거든. 그럼 진짜 기함수인지 판단을 하려면 얘랑 얘랑 같은지 확인하면 되죠. 계산해보죠. f-x를 직접 저식에다가 대입해볼게요. 자, 이거 fx. 자,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는 거니까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자, 마이너스 x 대입하니까 플러스가 되죠. 됐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를 계산해보죠. 그럼 전체 식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에 x승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지. 근데 순서를 바꾸면 위에 거랑 같죠. 그래서 기함수. 알겠어요? 좀 어렵죠? 자, 어쨌든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 니네 시험 문제가 나중에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와. 지수함수는 무함수 기함수가 없거든. 근데 이렇게 만들면 무함수 기함수가 만들어지거든. 이건 물론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얘들아. 알겠죠? 지금 이거 너무 어려운데? 당연한 거다. 근데 이해는 되잖아. 지금 그림도 그려봤고 식으로서도 분석해봤더니 정확하게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이해는 하시라고 반드시. 어렵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야. 알았니? 자, 다음 얘네 수학상을 너무 많이 까먹은 것 같아서 수학상 얘기도 좀 하려고 내가 일부러 다 준비한 거야. 여러분 수능 범위에는 수학상하가 시험 범위라고 안 나온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유는 수학상하는 기초거든. 그래서 범위로 치지도 않아요. 그 말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좀 더 골 때리는 애를 준비했습니다. 3분의 2에 2 곱하기 2에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요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 좀 숫자가 뭐가 붙어있죠. 자, 얘를 노란색이라고 하고 얘를 파란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분석할 거야. 잘 들어라. 평면 잡힐 때 내분점 외분점 했던 거 기억나니? 공식은 기억나니? 아이고. 자, 내분점하고 외분점 공식 뭐예요? 진도를 못 나가겠다. 뭐였어? 야, 그러면 내분점이 플러스야, 외분점이 플러스야? 내분점이 플러스지? 문제 좀 안 푸니까 이렇게 된 거야, 니네. 알겠냐? 평면절표까지 건드린 사람 거의 없지? 앞에 조금 하다 말았잖아. 집에 있는 문제집 놀리지 말고 좀 풀어. 이럴 때 풀어. 알았어? 시험 끝났으니까 놀자. 아니야, 이제 중3이지.
이거 고2 거예요, 여러분. 고1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니네 지금 되게 심각한 거 공부하고 있는 거야, 사실. 알겠니?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 니네 이제. 알겠어?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마다 지금 잘 모르잖아, 니네 지금. 심각한 거야. 알겠어요? 제일 최악의 형태 뭐야? 의미 없는 선행.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자, n 플러스 n분의 m x2 n x1 이거였다. 자, 외부점하고 내부점은 뭐만 달랐어요? 여기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로만 바뀌었다는 거야. 이거였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보면서 한번 해보자. 자, 왜 얘기했냐면 얘가 이 개념이 적용돼. 원래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파란색 네모 박스 앞에 있는 개수가 하필이면 1이다. 안 써있긴 하지만 근데 얘랑 얘랑 더하면 3이다. 그러면 물론 어려운 거야. 얘를 2 플러스 1이라고 분모를 쪼개. 그러면 2 곱하기 2x 더하기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죠. 얘랑 비교해봐봐. m n 자리에 2하고 1이 들어갔지. 그 다음에 x2랑 x1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노란색 네모랑 파란색 네모가 들어갔지. 무슨 구조인지 알겠어? 이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선분 A, 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의미야? A점하고 B점을 연결한 선분이 있으면 A에서 B 방향으로 M 대 N으로 쪼갠 거가 이 녀석의 좌표가 이거잖아. 기억나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 A점에서 B점 방향이지. 자, 아까 A점의 X좌표가 이거였고요. B점의 X좌표가 이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1에서 X2 방향으로 몇 대 몇? X1에서 X2 방향으로 몇 대 몇? M 대 N으로 쪼갰어요 라는 표현이란 말이야. 알겠냐? 이 공식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저건 다 이해도 못하죠. 알겠니? 자, 몇 대 몇으로 쪼갰어? 노란색에서 미안 색깔을 좀 다시 쓰자. 파란색 네모에서 노란색 네모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쪼갠 거예요? 2 대 1로 쪼갠 거예요. 내분한 거. 알겠니? 자, 그럼 지금 말한 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돼. 알겠어요? 보자. 자,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아까처럼 할 거야. 자, 생각해보자. 여기 1이죠? 생각? 노란색도 1이고 파란색도 1이다? 그럼 1하고 1 사이를 2 대 1로 쪼갤 수 있냐?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x에다가 1, x에다가 0을 집어넣자. 0 집어넣으면 1이죠? 0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럼 분자가 3이죠? 3분의 3이니까 답이 얼마야? 1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자 전체식 빨간색 그릴 건데 이 녀석도 똑같이 0,1을 지나. 오케이? 자, 요건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내분하면 되네. 자, 어디에서 어디 방향으로? 파란색에서 노란색 방향으로 2 대 1로 쪼개는 거야. 자, 그럼 생각. 파란색에서 노란색 방향이에요. 여기에 선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몇 대 몇으로 쪼갠다고? 파란색에서 노란색 방향으로 2 대 1로 쪼개니까 내분점이 여기 있는 거지. 맞니?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는 여기지.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운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의 이쪽의 x값에서 한번 찾아보자. 그럼 똑같아요. 근데 방향이 좀 달라. 노란색 점하고 파란색 점을 딱 이었는데 자, 순서가 어때? 파란색에서 노란색 방향이야. 그러면 파란색에서 노란색 방향으로 2 대 1로 쪼갠 거니까 내분점이 이번엔 어디 찍혀요? 여기쯤 찍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점을 막 연결해 봤더니 점이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아니면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딱 봐도 우함수는 아니지. 우함수는 y축 대칭이라며. 대칭이 아니잖아. 그럼 기함수냐? 원점 대칭 구조가 돼야 되는데 딱 봐도 아니지.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어려운 거니? 내분점 공식, 내분점의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분석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어려운 거야. 알겠어요? 자, 일단 이거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마지막인데. 자, 저거랑 식이 비슷하다? 이번엔 분모가 2야. 그리고
요거는 그릴 수 있을까요? 자, 똑같습니다. 노란색이랑 파란색 넣으면 야, 이건 뭐겠어? 노란색하고 파란색을 더했지 반으로 나눴지 이런 거 언제 계산해요? 수직선 같은 데에서 아니면 숫자 크기 같은 거 계산했을 때 가운데 값 찾을 때 많이 했잖아. 이거 뭐냐? 그래서 2를 1 플러스 1로 쪼갠 거야. 그럼 뭐예요? 1대1 내분점이다. 다시 말하면 중점이다. 1대1 내분 중점. 그러면 그림 그릴 수 있어. 저거랑 비교해봐. 자, 그럼 노란색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파란색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해보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1이야. 딱 똑같아. 1하고 1의 중점은 1이잖아. 뭐 중점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얘도 0,1지. 0 집어넣어봐도 알아. 자, 그 다음 쟤처럼 분석 두 가지고 부분을 똑같아요.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1대1 내분인데 그냥 중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중점이니까 가운데 여기쯤 있겠네. 얘도 가운데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쯤 있겠네. 노란색하고 파란색의 중점. 아이고, 빨간색으로 찍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찍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전체적인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얘는 무함수 비함수의 성질이 있을까요? 무함수요. 무함수가 수식이 뭐였어요? fx는 f 마이너스 x라 했지? 그러면 f 마이너스 x만 계산해보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돼? 2분의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x 이렇게 되죠. 맞냐? 그러면 순서 뒤집으면 저거랑 똑같지. 따라서 f 마이너스 x랑 fx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우함수. 알겠어요? 자, 분석 끝났다. 이 녀석은 우함수. 됐죠? 딱 여기까지만 할 거야 오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까지만 잘 이해해놓고 넘어가도 성공이야. 물론 나중에 또 물어봤을 때 자신있게 대답해야지. 알겠죠? 니네 진도 나가면서 항상 느껴야 된다. 알았니? 수원 수투할 때 진짜 수학 사각에 대한 개념이 빈약하잖아. 자괴감 들어 나중 가면. 이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야. 나중에 미적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수투할 때. 알겠어? 여기도 나중에 삼각함수 뒤에 로그함수 나오잖아요. 그거 할 때도 니네가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할 거거든. 대답 따박따박 할 정도로 돼 있어야 돼. 알겠어? 놓치는 거 있으면 꼭 찾아보세요. 꼭 선생님 영상이 아니어도 된다. 개념도 잘 적어놨을 거 아니야. 한 번씩만 좀 찾아보라. 알겠어? 찾아도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카테고리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 다 나와있잖아요. 영상. 알겠니?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서 보는 성의가 필요해. 그게 수학 공부. 알겠어? 까먹는 거 뭐라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계속 기억을 되살려주잖아. 알겠어? 근데 자꾸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걷어차고 노력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돼. 그럼 니네도 2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 현재 고2의 모습이 되는 거야. 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고2 때 당하면 사실 좀 늦다. 알겠어? 얘네가 학원 다니면서 뭔가 좀 욕심이 있다면 내가 말한 거 잘 지켜야 되지. 고2 거라고 계속 강조하자. 고1 거 아니야. 고2 거야. 수능 내용. 알겠어? 꼭 지키세요.